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김한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얼마 전에 크게 난리가 났었죠.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자수나 자백을 하면 진짜 봐주나요? 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수와 자백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인이나 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후를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명수배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인이나 범죄 사실이 발각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 지명수배된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린다. 이것은 자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백은 범인이 수사에 응하여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어떤 혐의를 인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전부 인정합니다. 아니면 일부라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수를 하면 정말 봐줄까요? 우리 형법 제52조에는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죠. 이 말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걸 임의적 감면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한다고 무조건 형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통상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수사를 받을 때에도 좀 편의를 봐준다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수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수여야 됩니다.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평 계곡살인 사건에서 이은혜와 조연수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서 체포가 됐잖아요.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보면 자수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로 알려진 바로는 이들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는 없겠죠. 비록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에 자신들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했던 우리은행 횡령범 사건의 경우에는 이건 자수가 맞습니다. 자신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렸고 범죄 혐의도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형을 감경해줘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감경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은 몇 년에 걸쳐서 문서를 위조해서 무려 600억이 넘는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500억은 자기가 다 썼다고 하고 100억은 동생을 줘서 어쨌든 600억을 모두 소진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서류를 위조해서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소위 말하기로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범행 기간도 길어,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까지 자수를 했다고 해서 형이 감면된다고 하면 정말 납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좀 형이 감경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은행 횡령범의 경우에는 무려 600억을 횡령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그러니까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특경법에서는 50억이 넘는 횡령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횡령액,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600억 이하의 벌금도 함께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백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먼저 자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법원에서 형이 어떻게 선고되는지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을 정하는 양형은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법정형은 말 그대로 법조문에 적혀있는 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기죄는 형법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 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인 것입니다. 여기서 법관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형의 종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죄의 경우에서는 징역형으로 할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할지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처단형은 법정형을 가중, 감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말한 자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다면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을 해서 어떤 일정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이제 범죄의 여러 가지 요소들 또는 양형 기준표 이런 거를 참고해서 선고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백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백은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을 정할 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작용을 해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선고형을 정할 때는 양형 기준표를 참고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양형 기준표에서 감경 요소가 되거나 집행유예를 하는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양형 기준표를 보면 웬만한 범죄에 진지한 반성이 감형의 요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이렇게 적시가 됩니다. 양형 사유에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기사가 나오죠. 피고인이 1심에 비해서 2심에서 형이 감형됐는데 그 이유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죠. 아니 그 반성한다고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형을 깎아주냐, 막 난리가 납니다. 저한테도 막 자주 물어보거든요. 진짜 반성하면 형을 깎아주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진지한 반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반성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의 인정, 즉 자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얘는 1심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2심, 항소심에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형이 감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사나 이런 양형 기준표를 보고 진지하게 정말 내가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형이 감경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결국 자수와 자백을 하면 형이 감경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수의 경우는 진지한 의미의 자수해야 되고, 자백의 경우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 동종 정과는 있는지, 범죄의 동기나 경위는 어땠는지,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개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자수와 자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